제일 먼저는 지난 100일 동안의 추진 성과는 대개 18개 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제1호 시책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초대 위원회가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임기 3년 동안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 과제를 제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추진 로드맵은 우리 초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2대, 3대 쭉 나아가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목표로 해야 될 길을 제시하고자 그렇게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챕터 1 추진 과제를 보면은 저희들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8개 위원회의 그동안 1호 시책을 쭉 자료를 수집한 결과 우리 자치경찰제를 우리가 설립하게 된 그런 동기이기도 한 즉 국가적 차원의 전국적의 획일적인 치안 행정을 지향하고 이 자치 행정의 치안 행정을 연계하여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수행해 보자는 데에 우리 자치경찰제의 목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각 위원회별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1호 시책은 내용은 다르지만 다들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크게 나눈다면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또는 정신질환자 등을 어떻게 이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할 것이냐는 그러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충북의 아동학대 예방의 대응 강화라든지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강화, 그리고 어린이 안전 강화 이런 등등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이 등등의 것은 바로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주민과의 협업, 주민 참여, 주민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과제를 발굴한 군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보자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투입한 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그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서 어디를 보고 또 드려야 돼? 네, 여러분께서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PPT가 조금 더 집중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계속해서 발표 청해 보겠습니다.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부산이나 제주 그리고 충남의 경우는 이 관광지라는 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이런 1호 시책을 수립하였고 그 기타 충북이나 전남의 경우는 농산품의 대한 이 절도 또는 이 노인 안전 보호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다 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서 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각자 나름대로 이제는 2호, 3호라고 이름 붙이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단계 챕터 2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부분입니다. 모든 위원장님들 다 경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과제는 크게 보면 인사와 재정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박성호
실장님께서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각 시도 예산 관계자와 또 계속 협의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면은 이제 인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 청장님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금평의 경우에도 위원회가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 징계 등의 심사 절차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현행 경찰법이나 경찰관 임명령에 의하게 되면은 보통 승진위원회나 보통 징계위원회를 경찰기관에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치경찰위원회에게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우리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가능하면은 위원회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좀 더 개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지금 불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많은 위원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인사권을 행사한다지만 직접 인사 당사자에 대한 인사 기록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찰로서 임명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 경찰조차도 접근이 거부되어 있고 오로지 경찰서의 인사 담당에게로만 통해서만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최근에 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도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 상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국가 재정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 바람직하겠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에서 저희들 위원회 사무국 운영 경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안부 그리고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저희들 위원회가 행안부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했을 때에 건의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치경찰 교부세를 빨리 좀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이 별도로 편성해 주시면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의 독립을 이루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기관의 독립성이 확고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일단 예산 시스템 부분은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러한 것을 거쳐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점차 전개해 나감으로써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리를 잡아 정착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여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자꾸 저에게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1기 우리 위원회의 경우는 먼저 인사재정 그리고 이 규정 정비 등을 통해서 제도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여기에 매달리지 않았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이제 두 단계는 이 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자는 것입니다. 경찰법에서 주어져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는 절차적인 그러한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보강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되겠고, 이를 우리 청장님 그리고 분권위원장님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치경찰 사무와 관계되는 그러한 권한이나 사무는 경찰청이든 아니면 시도든 자치경찰위원회로 점차 이를 이양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관계 유관기관의 여러 장인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